저도 그랬습니다. 주식 통장에 현금을 쌓아두고 예금 통장에 목돈을 넣어두고 언젠가 기회 오면 들어가야지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제 돈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동안, 금리가 오르는 동안 제 돈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미국 채권, 그 중에서도 단기 국채를 활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티빌레더 전략을 사용하는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채권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계약서입니다. 미국 국채는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그 대가로 약속된 이자를 받는 구조입니다. 미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 구조입니다. 물론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자산에 가까운 것이 미국 단기 국채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식만 한다. 나는 ETF만 한다. 채권? 그런 게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뇌는 바닥에 있었나? 내가 모르는 걸 다른 사람들은 이미 하고 있었구나.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내는 사람들 상당수가 현금 관리 수단으로 채권을 쓰고 있었습니다. 주식은 오를 때 크게 오릅니다. 하지만 떨어질 때도 크게 떨어집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실탄입니다. 떨어졌을 때 살 수 있는 현금입니다. 그런데 그 현금이 그냥 통장에만 있다면 1년 동안 거의 이자를 못 받거나 아주 낮은 이자만 받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단기 미국 채권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으면서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미국 단기 국채를 대표하는 것이 T빌입니다. 만기가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등 짧은 채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만기입니다. 채권은 약속한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3개월짜리 하나 사두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돈이 한 번에 들어갔다가 한 번에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유동성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티빌레더 전략입니다. 레더는 사다리라는 뜻입니다. 사다리처럼 만기를 계단식으로 나누어 놓은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3개월짜리에 전부 넣는 것이 아니라 1개월, 2개월, 3개월로 나눕니다. 그러면 매달 말이 되면 어떤 채권은 만기가 되어 돈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시 3개월짜리로 굴립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매달 현금이 돌아옵니다. 내 돈이 계속 일을 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락장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주식이 급락했을 때 전부 물려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달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 있다면 그 자금으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은 단순한 이자 수단이 아니라 기회를 준비하는 도구가 됩니다. 물론 채권도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율입니다. 미국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원화로 다시 바꿀 때 환율이 내려가 있으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가 비쌀 때 들어가는데 나올 때 달러가 싸지면 환율 차이로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 이자가 계속 쌓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 수익이 환율 변동의 일부를 흡수하게 됩니다. 특히 단기 채권을 반복적으로 굴리면 환율의 평균 단가를 맞춰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크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순환시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돈이 놀고 있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4%, 5% 이자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 0%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복리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복리는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벌어집니다. 채권은 큰 수익을 주는 자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좌를 안정시키는 자산입니다. 심리를 안정시키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주식만 100% 들고 있으면 시장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이 채권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자산 배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식, 현금, 채권을 적절히 나누는 구조입니다. 저는 모든 현금을 채권에 넣지는 않습니다. 항상 일부 현금은 보유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수익이 낮은 것이 아니라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채권은 버티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는 단기 국채의 매력이 더 부각됩니다. 예금보다 유연하고 주식보다 안정적입니다. 다만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이자 수익도 함께 내려갑니다. 그래서 단기 채권을 계속 굴리는 전략이 금리 변화에 대응하기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금입니다. 해외 채권 이자는 과세 대상입니다. 세후 수익을 계산해보셔야 실질 수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방식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미국 국채를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 활용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구조입니다. 내 돈이 매달 일정하게 돌아오는 구조.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구조가 필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락장이 오면 그 가치가 보입니다. 과거엔 채권을 몰랐지만 채권을 알고 나서는 현금 관리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투자는 공격과 수비가 함께 가야 합니다. 주식이 공격이라면 채권은 수비입니다. 수비가 무너지면 공격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을 넣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액으로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 경험해보면 이해도가 달라집니다. 돈은 그냥 두면 줄어듭니다. 물가 때문에, 시간 때문에 줄어듭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꾸준히, 규칙적으로,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흐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채권 4%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받는 4%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내 계좌가 완전히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투자는 단기간의 승부가 아닙니다. 10년, 20년의 게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한 번쯤은 미국 단기 채권, 그리고 티빌레더 전략을 공부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내 돈이 꾸준히 일하게 만드는 구조, 그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 더욱 오래 살아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현실적인 시각으로 여러분께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